상쾌한 아침 본디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본디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훈입니다. 자, 현재 도내 대부분 지역이 약한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한 비구름은 대부분 물러갔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도요 온종일 흐려있고 또 약하게나마 비구름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겠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비의 강도가 어제만큼 강하진 않겠고요, 양도 많지 않겠습니다. 또 비가 오면서 오늘 공기는 청정하긴 한데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단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도 20도를 밑돌고 17도 정도로 예상되고 있네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원직 기업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 부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기업도시의 정말 수건 사업이죠. 고교 설립 향후 좀 어떻게 진행될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원 가명 한복체험관이 최근에 재개관했다고 하는데 오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5월 17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디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5차 국도와 국지도 건설 계획의 강원도 노선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성 평가 결과가 이달 중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는 당초 3조 원대의 21개 노선을 국가계획 반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2조 2,600억 원대로 대폭 감축하는 등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도는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간선도로망 확충 측면에서도 접근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량이 대량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14일 강원도에 도착한 물량은 2만 8천여 명분으로 지난 3월 이후 2달여 만입니다. 한편 이날 들어온 백신 2차 접종 백신 물량으로 1차 접종을 마친 만 65세 미만의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원, 입소자들에게 접종될 전망입니다. 원주시 홍원면에 대학타운이 조성됩니다. 시는 최근에 홍원면에 3개 대학이 위치한 장점을 살린 대학타운 조성 개발 계획을 수립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3개 대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위치에 메인 광장을 조성해 공원화하고 이 광장 주변은 학생들의 공동시설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시 기업도시 주민들의 정말 가장 커다란 현안이죠. 이 고교 설립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원주 기업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 부지도 이제 사실상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오늘 이 내용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두 분 자리했습니다. 신재섭 시의원, 네. 박동수 원주시 번영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재섭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현재 그 기업도시, 네, 이제 그 인구가 이제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3만 1,000명 기준인데요. 네. 2만 7천 명 정도가 이제 입주를 했다고 합니다. 3만 1,000명이 목표였고, 예, 이제 그중에 2만 7천 명이 한 80% 예, 입주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 아파트 이제 하나가 또 이제 조만간에 또 분양할 예정인데, 네. 사실 또 이 아파트 분양 일자 때문에 고등학교 설립 문제도 좀 약간 좀 변화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 단지다 보니까 네. 이제 입주를 다 했느냐, 이건 작년 얘기입니다만 네. 착공을 했느냐, 이런 거 가지고 따져서 지난번에 이제 작년 4월에 했던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가 있었죠. 예. 근데 어차피 할 건데. 그렇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럴까 하는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제 와서 또 이야기하면요. 현재 그 기업도시 내 초등학교가 2개, 중학교 하나가 이미 개교가 된 거죠. 개교돼서 지금 하여간 지금 학생들이 잘 다니고 있죠. 예. 자, 이제 고등학교 이제 설립 문제가 이제 마지막 하나 이제 활용 정점으로 남은 것인데, 당초에 예정되었던 부지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이제 주장도 상당히 있었고, 그래서 어느 곳에 그 부지를 확정할지 이게 좀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죠. 예, 당초 기존 부지는 이제 중학교 부지하고 네. 붙어가지고 같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설립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중학교가 이제 증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네. 고등학교 부지 설립 예정 부지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가 되는 한 1,000평 정도를 중학교 증설하는데 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부지가 그만큼 줄어들게 됐고, 면적이 너무 좁다. 예, 이야기 그 있었군요. 부지 학교 설립하기 위한 기본 부지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학교 설립, 증축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최종 승인을 해주고 하는데 중학교가 예상된 학생 수가 이제 늘어나서 증축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네. 그럴 옆에 있는 기업 고등학교 예정 부지를 뭐 침범했다 그럴까요? 또 확장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좀 대안을 마련하고 네. 예, 이런 사업을 진행했으면은 현재와 같은 기업 고등학교 설립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속도를 좀 더 빨리 낼 수 있었다. 도교육청에서는 그 점에 대한 사전 계획 없이 음. 주먹구구식으로 알겠습니다. 한 점이 예. 근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당초에 예정되었던 부지가 이제 중학교 부지로 어느 정도 이제 수용되면서 활용하게 되면서 협소해지고요. 그래서 다른 그 위치에 있는 이 부지를 또 이제 대안으로 제시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게 좀 어떻게 된 거죠? 진행 그렇습니다. 과정이? 지난번에 이제 주민 설문조사 할 때도 이제 그걸 여쭤봤습니다. 단일 학군제를 할 것이냐, 이전을 할 것이냐 두 가지를 여쭤봤는데 네. 주민들의 여론이 단일 학군이 70% 나왔고 기존 부지가 좀 좁다. 네.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중학교 짓는데 일부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전했는데도 한 70% 가까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네. 이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행정 절차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이니까요. 이번에 아마 이제 그 심사위원회에서 아마 기존 부지로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네. 들고 아마 기존 부지다 하면 또 무슨 다시 또 토지 매입을 절차를 밟는다든가 뭐 이렇게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신 의원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뭐 당초 부지로 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그 대안으로 다른 부지가 논의되는 곳으로 이제 갈 것이냐 의견차도 있었습니다마는 뭐 여론조사도 사실 그 이전하는 것으로 가자라는 게 좀 더 높았었어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원래의 예정지를 이제 이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이 과정은 또 어떻게 이제 결정이 난 거죠? 예, 이제 기존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부지랑 이어서 네, 그 인접된 한 1,000평 정도의 새로운 부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대체 부지를 가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전해서 거론됐던 부분이 이제 그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네, 그 근처였었는데 그 두 부지에 대한 환경 평가를 한 결과 네, 대체 부지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뭐 송전탑도 있고 또 액화질소 저장 탱크도 있고 네, 또 상업지역도 가까이 있고 해서 이제 좀 부적합하다 교육 환경으로서는 네. 그런 평가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기존 부지에 대해서는 그 확장된 구역의 확장 예정 구역이 경사로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그 경사로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꼭 필요했죠. 네. 그 사면 안전성 검토를 한 결과 그 지역이 그래도 적합도가 높다라고 네. 해서 최종적으로 기존 부지에다가 인접한 토지를 한 1,000여 평 예. 더 부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학교에 편입된 부지만큼 좀 더 그 옆에 부지를 매입을 한다. 지금 그렇게 크게 방향이 정해진 겁니까? 그거는 지금 이제 회장님 말씀은 이제 그 말씀을 보면 그렇게 정해진 것 같은데 네. 저는 아직 그거 정확하게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는데 그러나 뭐 당연히 그렇게 수순을 네. 밟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이제 부지 심사를 통과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원래 부지는 이제 확정이 되었다라는 이제 보여지는 건데. 네네. 하지만 이제 또 중앙정부 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또 이 과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7월로 예정돼 있나요? 네, 7월 뭐 정확한 날짜는 뭐 지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은 뭐 통상 아마 7월 말쯤에 하는가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지역 교육감이 광역 교육감이 이제 학교 설립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마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지역 교육감의 편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감안해 볼 때 우리 지역에 있는 교육감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히고 또 뭐 교육부하고 어차피 협의도 해야 되니까 네. 이게 서로 이제 협의가 잘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네. 조기에 이제 확정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한번 알겠습니다. 해봅니다. 협의가 잘 될 것이란 전제하에 좀 이야기하도록 하죠. 뭐 협의가 잘 되지 않을 또 이유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또 시급한 현안이니까. 그러면은 올해 그 정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이제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내면요. 뭐 언제쯤 그 착공이 시작되고요. 언제쯤 학교를 열 수 있을지 이게 또 제일 또 이 주민들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향후 일정이 어떻게 네, 됩니까? 지금 이제 예정된 것은 금년도 7월경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제 심의 과정을 하는 것으로 봤을 때 네, 정상적으로 되면은 뭐 그때 하고 뭐 한두 달 이내에 결정이 되고요. 네, 그럼 뭐 설계 들어가고 적어도 2022년 후반기부터는 이제 실시 설계가 이제 완성이 되고 착공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3년 정도의 공사 기간을 걸쳐서 2025년 네. 봄 경에는 개교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죠. 네. 그 내년 하반기쯤에나 어느 정도 착공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또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설계하고 행정 절차는 뭐 또 거쳐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설계 행정 절차하는데 2022년 그다음에 2023년, 2024년 네. 건설해서 2025년에 준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기업 도시에서는 지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2023년에 준공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최대한 뭐 어쨌든 물리적으로 그는 뭐 불가능해진 것 같고요. 네, 최대한 어쨌든 이제 당겨서 예. 1년이라도 당겼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마음 같아서는 이제 그 중앙투자심사 이제 통과되고 내년치 예산을 좀 미리 확보하고 그리고 내년 초부터 이 설계 들어가고 그래도 착공하려면 역시 내년 하반기가 되겠군요. 하반기 돼야죠. 사기업 같으면 이제 가능한데 예. 예, 이게 뭐 공공기관이니까 여러 가지 예. 행정 절차를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마음 같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급하지만은 그럼 계산해 보면은 만약 예정대로 잘 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진행된다 하더라도 2025년이면은 이 역산을 해보면요. 지금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정도까지 해당되겠군요. 처음 그 입학하는 게. 뭐 그렇게 되겠죠. 한 4학년 알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좀 그 부분도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뭐 학교는 그런 일정을 이제 지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이 가능한데 또 하나 이제 그 기업도 고등학교를 지으면서 지금 핵심이 되었던 사안들이 또 있죠. 이 단일 학군제. 지금 이제 원주 같은 경우는 고교 평준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원주시 전역이 어떤 그 고교를 이제 배정하는 어떤 그 구역인데 이 단일 학군제 기업 고등학교만큼은 따로 지원을 하고 따로 입학 전형을 마련하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일 학군제가 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입학 전형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통합하는 우리 평준화 지역에서는 통합 학군제가 있고 단일 학군제가 있는데요. 뭐 2개 정도가 여태까지 그 예전에 아마 쓰이고 있던 입학 전형이었던 것 같고요. 네. 평준화 지역에서는 뭐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이제 특수한 상황에 처한 그런데 이제 그 지역 중학생만 그 지역 고등학교로 가는 거죠. 네.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정받거나 그러지 않고 그렇게 해서 단일 학군제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또 평준화 지역에서 일종의 또 역차별이 됐지 않겠냐. 뭐 기업 도시에 다니는 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학교로 가고 싶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이 학교로 진학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다 이제 벽을 친다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항상 있는 것이죠. 네. 이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는 교육을 받을 선택 권리가 이제 침해된다. 예를 들어서 단일 학군제가 되면은 기업 도시 같은 경우에는 성광중학교 출신들은 기업 네. 고등학교 설립되면은 기업 고등학교에만 가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거는 교육 선택권이 심하게 침해된다라고 네. 해서 대략 주민 설문조사한 결과 한 67%, 한 3분의 2 정도는 단일학군제를 찬성을 하는 쪽으로 나타났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3분의 1 정도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제가 아까 예. 이야기한 그런 자율- 부분을 우려를 이제 더 이제 무게를 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율적으로 우리가 선택하겠다 이런 이제 주민조사 결과도 나타났죠. 네. 근데 최근에 그 민병희 교육감이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학교장 전형을 도입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기업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학교장 전형. 이게 사실상의 단일학군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하고요. 네.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 아니고는 이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단일학군제를 표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진행은 그렇게 절차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당초에 단일학군제를 도입을 해야 이 기업고등학교 설립이 좀 더 빨라진다. 라는 또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건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예, 교육부 입장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북에 음성 혁신도시가 있는데 네. 거기에 그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교육부에서 단일 학군제를 도입하는 걸 조건으로 네. 학교 설립 승인을 했죠. 어허.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설립 속도 면에서 보면은 단일 학군제를 우리도 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교육부에서는 기본 입장이 학생 수요에 대한 누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네. 승인을 빨리 내준다라는 예. 부분이고요. 개념적으로 보면 약간 좀 틀립니다. 이 교육감 전형과 네, 그다음에 학교장 전형, 학교장 그리고 교육감 전형, 예. 또 단일 학군제와 통합 학군제 예. 개념적으로 보면은 약간 틀리죠. 약간 틀립니다만 또 약간 틀린 게 뭔지도 약간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예. 단일 학군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성광중학교 출신들은 그 지역의 기업 고등학교를 다 진학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학교장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개념이죠. 네, 예. 단일 학군제는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어떤 그 진로 네.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어지는 그런 개념이 되고.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은 좀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단일 학군제와 현재 고교 평준화 이 중간적인 그 상황이 학교장 전형이다. 지금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게까지 서로 상충된다고 봐야죠. 예. 아니고요. 예. 예, 이제 지역이 특정된 이제 기업 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개념이 이제 같이 맞아 떨어지죠. 학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좀 광범위한 지역에서는 A 고등학교, B 고등학교가 있는데 네. 그것이 고등학교 평준화가 됐을 경우에는 교육감 전형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평준화가 안 됐을 때는 A 고등학교에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 학교장한테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예. 좀 쉬운 의원님께 여쭤봐야 되겠는데 결국은 사실 또 많은 시간을 끌었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왜 2025년까지 또 연기되었느냐 또 아쉬운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통과되고 일정대로 되면 2025년도 그리고 학교장 전형 이게 뭐 사실 이제 또 나중에 뭐 좀 미세한 부분 또 조정해야 되겠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또 학교장 전형으로 가면 되지 않겠냐 또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놓고 봤을 때 뭐 우리 그 기업도시 주민들 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뭐 크게 좀 의견 차는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제 한 66대 33 정도가 나왔으니까요. 그분들이 이제 단일과 통합학군을 잘 알아서 반대했는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좀 네. 단일학군제를 찬성하는 거는 확실하게 한 67%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광역의 그 고교 선발 방식을 네. 교육감이 이제 여기 책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강원도는 어쨌든 뭐 이제 전체가 다 이제 뭡니까 그 통합 학군제로 돼 있어서 평준화를 하고 그렇지 않은 데가 뭐 양구에 있는 고등학교 그 외공가 있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뭐 시험 쳐 들어가는 데잖아요. 이것도 교육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렇게 한 자치구에 한 곳밖에 없는 학교는 네. 그런 방식 단일 학군제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평준화 지역을 하면 통합 학군제로 운영을 하는데 네. 거기는 어쨌든 지금 뭐 이동거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네. 그것을 이제 단일학군제나 이런 학교장 전형, 학교 선발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학생 선발을 그런 것을 이제 권한을 학교장한테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교육감하고 이제 뭐 협의는 할 거라고 보고. 교육감도 삼선 연임 적용 제한이 대상입니까? 됩니다. 예. 예. 그러면은 민매 교육감도 이번 임기가 마지막이고요. 마지막입니다. 예. 내년에 또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되는데 새로운 교육감의 의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이 부분만큼은 또.
뭐 이제 시작을 하면 21년도 금년도에 네. 교육부에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단일학군이로 아니야? 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예, 올해 그런 벌써 다 정해져야 그런 되는 겁니까? 부분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올리게 되면은 아하. 이제 승인이 빨리 나을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럼 결론이 이미 올해 내에 정해지겠군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그렇죠. 이번에 이제 그 학군제 선택을 해서 교육감이 이제 교육부하고 상의할 때 협의할 때 말씀을 하시겠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예. 지금 궁금한 점들 많았었는데 어느 정도 또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재섭 시의원 또 박동수 원주시 번영회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원주시가 지역 관광과 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했죠. 강원 가명 한복체험관이 최근에 재개관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관광정책과의 김현지 주무관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강원 가명 한복체험관 최근에 재개관했다고 이제 하는데 먼저 이 한복체험관이 어떤 공간입니까? 한복체험관은 강원 가명을 찾아주시는 관광객 분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며 한복을 입고 강원 가명을 거닐어 볼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그래요. 이 체험관에 그럼 어떤 의상들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전통 한복 이외에도 왕복, 왕비복, 관찰사복 등 200여 벌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 뭐 의상들 뭐 대여를 이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대여는 뭐 그 자리에서만 입어보는 건가 아니면 밖으로 입고 나올 수는 없는 거겠죠? 그 자리에서 탈의실이 준비되어 있어서 예. 원하는 한복으로 입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사진 촬영도 하고 이제 그렇겠군요. 네. 이 한복 체험관이 언제 개관한 거죠? 한복체험관은 2019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하였고 올해는 5월 1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5월 1일부터요. 뭐 계절별로 그 운영 기간이 따로 있는 겁니까? 5월 10월 22일까지 운영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찬바람이 불고 또 이제 네. 봄이 오기 전까지는 이제 쉬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용 방법이 따로 있는 겁니까? 네, 강원 가명내 내야를 방문하셔서 1인 2,000원의 체험비를 지불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하루에 2,000원씩이요. 네. 한 벌당. 예, 네, 한 회당 2,000원입니다. 한 회당. 그럼 여러 벌을 다 입어보시는 겁니까? 시간이 이제 2시간 정해져 있는데요. 네. 그 시간 안에서 원하는 한복은 갈아입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좀 환복이 네. 가능한 거로군요. 2시간 동안요. 네. 이 한복을 입고 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체험객들에게는 또 혜택도 주어진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다음 달인 6월과 10월에 강원 가명 한복체험관을 방문하시는 관광객 분들에게는 1인 5,000원에 원주 중앙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를 제공해 드립니다. 네. 아니 대여료가 2,000원인데 네. 도리어 5,000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일부러라도 해봐야 되겠는데요, 도리어? 네. 알겠습니다. 이제 6월하고 10월만 이제 해당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6월 좀 잊지 말아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원도심 관광과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또 전통 한복 체험관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데 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좀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도 그렇고 또 우리 시민분들도 한번 또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좀 참여 부탁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또 정리하도록 하죠. 네, 전통 한복을 입어보고 싶지만 입어볼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 색다른 체험을 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강원 가명을 방문하셔서 한복 체험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셔서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복식인 한복을 이해하고 멋있는 사진도 많이 찍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매주 월요일은 또 쉬는 걸로 제가 좀 파악했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원주 관광정책과의 김현지 주무관이었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